오늘 첫 키워드는 50년 만의 경사입니다. 50년 만에 미국의 실업률이 최저인 3.5%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고용 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지표들이 부진하기 때문에 우려는 여전한 것 같더라고요. 예, 지난 주말에 미국 주가가 다우 지수, 나스닥 아주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애널리스트들의 한결같은 분석은 미국의 실업률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라는 지적이에요. 실업률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고용이 늘었다, 고용 사정이 좋아졌다는 거기 때문에 실로 큰 경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처럼 지금 일자리가 계속 늘지 않고 있는, 또 실업률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이런 나라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지금 떨어지는 저 실업률이 참으로 부럽기만 합니다. 네. 지금 그래픽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실업률은, 미국의 실업률은 3.5%죠. 최근에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네. 또 그 1969년 만에 그 반세기 만에 가장 낮은 것입니다. 어쨌든 이 실업률 하락이 또 하나의 미국 경제에 훈풍을 가져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매사가 다 그러하듯이 모든 것이 다 낮다고, 떨어진다고만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는 거죠. 네. 물가가 높다고 해서 인플레 시대에 물가를 떨어뜨리긴 합니다만은, 물가가 너무 떨어지면, 지나치게 떨어지면 요즘과 같은 디플레 우려를 낳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실업률 지표도 너무 떨어지면 부작용을 예고하기도 합니다. 경제학자 프리드만이라는 그 유명한 이 시카고 학파의 그 완성자죠. 이 프리드만 교수가 분석을 한 이 물가 지표, 지금 그 그래픽에 나오고 있죠. 이 자연 실업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가장 이상적으로 조정했을 때 나타나는 그 실업률은 보통 일반적으로 제로보다는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시장에 마찰적 실업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 실업률이 그동안에 뉴욕 증시 같은 데서는 미국의 자연 실업률을 약 4.5 정도로 예상을 해왔습니다. 그럼 지금 3.5%면 자연 실업률보다 더 낮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론적인 실업률보다 훨씬 더 낮은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일각에서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이 실업률이 왜 이렇게 자연 실업률보다 더 밑으로 떨어지게 됐나? 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정책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에 미국의 법인세율을 21%로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네. 35%를 21%로 떨어뜨린 거죠. 우리나라에는 반대로 22%인 법인세를 25%로 올려서 지금 실업률이 역전이 된 그런 상태인데요. 네. 그뿐만 아니라 또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에게 대해서 세금을 대폭 깎아주면서 미국으로 다시 리쇼어링, 다시 끌어모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실업률이 떨어지고 일자리가 늘어났는데, 문제는 외국의 실업률, 외국의 나가 있던 기업들을 가져오는 바람에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경제는 더 어려워졌다. 네. 또 각종 관세 정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른 나라를 공격하면서 떨어뜨린 미국의 실업률이라는 점에서 부담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다른 나라가 잘 안 되면 세계가 하나의 지금 지구촌이 되어 있는 이런 마당에서 그 부담이 부메랑으로 미국에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점입니다. 결국은 인위적인 이제 실업률에 너무 올인을 한 결과의 부작용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미국의 제조업 지표는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네. 제조업 지표 지금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이죠. 특히 지금 제조업 구매관리 지수, 저 PMA라는 것은 현장의 지수인데요. 현장의 구매 관리자들의 이 체감 지수입니다. 저것이 지금 3년 만에 최악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성장률도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구매자 관리 지수는 현장의 지수, 앞으로 경제에 영향을 주는 지수라는 면에서 미래 경제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나타난 실업률은 지수는 과거의 결과적 통계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 미국의 실업률은 좋아지고 제조업은 그 PMI는 나빠지는 이 현상에 대해서 네. 현재의 경기는 좀 좋다 하더라도 앞으로 경기가 안 좋을 수 있는 아주 불안한 지표다. 그런 면에서 이 좋은 기조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네. 주에 제롬 파월이 무려 3차례나 공개석상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이달의 금리 인하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제롬 파월이 어떤 방침을 밝힐 것이냐에 따라서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의 선택, 금리 인하 선택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 여부가 가장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